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뭡니까? 제가 소리쳤죠. 산삼 뿌리 달인 거야. 이게 간에 좋다니까. 저는 그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로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온 지 사흘째였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시어머니가 가져다 준 정체불명의 약초 때문이었는데 또 뭔가를 들고 온 겁니다. 저는 박민지, 49세 회사원입니다. 결혼 20년 동안 남편에게 정성스레 밥을 해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잘못된 건강, 집착 때문에 남편이 죽을 뻔했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지금부터 그 끔찍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혼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김태준에게 제대로 된 아침밥을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된장찌개에 구운 생선, 나물 반찬에 현미밥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준비했어요. 여보, 아침 먹어. 회사 늦는데 그냥 빵 먹을게. 안 돼.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지. 남편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요리학원도 다니고 영양학 책도 사서 공부했어요. 퇴근하면 또 저녁 준비였습니다. 맞벌이라 힘들었지만 남편 건강이 최우선이었어요. 갈치조림, 삼치구이, 미역국, 시금치나물. 매일 메뉴를 바꿔가며 만들었죠.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건강검진을 받고 왔을 때였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동년배 중에 최고래. 당신 덕분이야. 정말요? 다행이다. 진짜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으면 벌써 망가졌을 거야.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맞벌이 하면서도 남편한테 매일 밥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칭찬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1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현관에서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아무 전조 증상도 없었대요. 시어머니 최순자 씨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준아, 너도 아빠처럼 갑자기 가면 어떡하니? 엄마, 저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아빠도 건강하다고 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갔잖아. 시어머니는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남편을 갑자기 잃으셨으니까요. 민지야, 이거 태준이한테 줘봐. 어머니, 이게 뭐예요? 흑염소즙이야. 기력에 좋대. 매일 한 팩씩 먹이고. 검은색 팩이 한 박스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도 지독했어요.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먹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엔 녹용이었어요. 그 다음엔 홍삼. 그 다음엔 상황버섯, 영지버섯. 끊임없이 뭔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밥 잘 먹고 있어요.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너는 몰라. 남자는 40 넘으면 몸이 급격히 나빠진다니까. 예방이 중요해. 그런데 제 말은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냉장고가 시어머니가 사다 주신 건강식품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냉장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개소주야. 태준이 정력에 좋대. 유령에 든 갈색 액체가 냉장고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20병도 넘어 보였어요. 엄마, 이거 개고기 담근 건가요?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보신 탕집 사장님한테 얻어온 거야. 한 달 동안 매일 한 잔씩 먹어. 엄마, 저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안 돼.
넌 요즘 야근 많이 한다며? 기력 보충해야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 소주잔만 한 유리잔을 놓으셨어요. 자, 마셔봐. 엄마, 진짜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어서 마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태준이가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하세요? 민지야, 넌 시집 와서 밥만 해주면 돼. 건강은 내가 챙길 테니까.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정성껏 남편 건강 챙겼는데요. 건강검진 수치도 다 좋아졌다고요. 그건 너 혼자 잘난 척하는 거고. 남자 건강은 이런 보약으로 챙겨야 해. 시누이들도 거들었어요. 올케 언니, 엄마 마음이시니까 그냥 받으세요. 형님도 효자니까 엄마 드리는 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돌아올 때 남편 차 트렁크에는 개소주 병 10개가 실려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그걸 회사 동료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요. 민지야, 내가 산에 갔다 왔는데 좋은 약초를 캤어. 태준이한테 꼭 먹여야겠어. 어머니, 요즘 태준이 건강해요. 안 먹어도 돼요. 아니야. 요즘 야근 많이 한다며? 이거 먹으면 기력이 확 살아나.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2리터 생수병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시커먼 액체가 담겨 있었죠. 이게 뭐예요? 산에서 직접 캔 약초야. 인터넷에서 봤는데 간에 엄청 좋대. 해독 작용을 한다더라. 어머니, 이름이 뭔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산삼 비슷하게 생겼어. 산속에서 오래된 걸로 골라서 캤어.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직접 따라주셨어요. 태준아, 이거 하루에 3번씩 먹어. 밥 먹고 바로. 엄마, 이게 뭔데요? 몸에 좋은 거야. 어서 마셔봐.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한 잔을 벌컥 들이켰습니다. 엄청 쓴지 얼굴을 찡그렸어요.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도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응. 남편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밥을 거의 안 먹더라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속이 안 좋아. 그날 남편은 회사에 갔습니다. 저도 출근했고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몸이 너무 노곤하고 눈앞이 노래. 뭐? 지금 어디야? 화장실인데 거울 보니까 눈이 노랗게 변했어. 피부도. 당장 병원 가. 전화를 끊고 바로 조퇴했습니다. 남편 회사로 달려갔죠. 남편을 봤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 전체가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눈 흰자위까지 완전히 노란색이었습니다. 119요. 구급차가 왔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응급실에서 바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남편인데요. 간 수치가 심각합니다. 정상이 40 이하인데 지금 400이 넘어요. 400이요? 급성 간염 증상입니다.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최근에 특이한 약이나 음식 드신 게 있나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그 약초즙. 남편은 바로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반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약초 먹고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정체를 모르는 야생 약초는 매우 위험해요. 시어머니가 인터넷에서 봤다는데요. 요즘 인터넷에 검증 안 된 민간요법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간독성 있는 약초를 간에 좋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 남편은 괜찮을까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링거 치료 받으시면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경실로 돌아와 남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남편. 20년 동안 정성껏 밥 해주며 건강 챙겼는데 시어머니의 잘못된 건강, 집착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아니, 하지 마. 왜? 엄마가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응. 민지야, 태준이 그거 잘 먹고 있어? 태준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주신 그 약초 먹고 간 수치가 올라서 쓰러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거 간에 좋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독성 약초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거 절대 주지 마세요. 아니야. 양약이 문제지. 그런 약초가 문제일 리 없어. 뭐라고요? 나 내일 병문안 갈게. 내가 다른 좋은 거 가져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입원 3일째였습니다. 남편 간 수치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죠. 오후 2시쯤이었을 것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또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태준아, 괜찮아? 엄마, 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놀라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 시어머니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2리터 생수병이었어요. 이번엔 산삼 뿌리를 달인 거야. 간에 독에 진짜 좋대. 이거 먹으면 확 나아질 거야.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복도까지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옆 병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뭐가? 어머니가 주신 약초 먹고 태준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약초가 문제가 아니라 태준이가 평소에 피곤해서 그런 거야. 의사 선생님이 간독성 약초라고 했다니까요. 의사들이 뭘 알아. 그 사람들은 양약만 믿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제가 밥 해준 건 뭔가요? 건강검진 수치 다 좋아졌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내가 뭘 했다고? 밥이야 누가 못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밥을 제대로 못 해줘서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된 거야. 영양이 부족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거지. 뭐라고요? 내가 요리를 제대로 배웠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걔가 20년 동안 얼마나 정성껏.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민지 잘못 아니에요. 태준아,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여자들끼리 얘기야. 엄마, 민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해주는 거 몰라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야?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란을 들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사람이 환자한테 또 이상한 약초 먹이려고 해요.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번 환자는 의사 처방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약이 아니에요. 그냥 몸에 좋은 약초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특히 이 환자분은 간독성 약초 때문에 입원하신 거라서요. 간호사가 생수병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켜쥐었어요. 이거 놓으세요. 이건 내 거예요. 어머님, 환자분 건강을 위해서. 잠시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환자 어머님이신가요? 네, 제 아들이에요. 어머님, 환자분이 지금 왜 입원해 있는지 아시죠? 네, 간 수치가 올라서 정확하게는 간독성 약초를 드셔서입니다. 정체불명의 야생 약초를 드셨더군요. 그건 제가 좋은 걸로 골라서 드린 건데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어머님, 한약재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특히 야생에서 채취한 약초는 매우 위험해요. 독성 약초를 약초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간에 좋다고 인터넷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특히 민간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에 의존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 있어요. 양약은 다 독이잖아요. 부작용도 많고. 어머님, 그것도 오해입니다. 양약도 제대로 쓰면 안전합니다. 오히려 검증 안 된 약초가 더 위험해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지혜가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환자분이 지금 회복 중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환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납득하지 않으신 게 분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들이 뭘 알아. 약장사들한테 돈 받아먹는 사람들인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응.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20년이야.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정성껏 당신 챙겼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요리학원도 다니고 영양학 공부도 했어. 알아. 고마워.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밥을 제대로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 당신이 아픈 게 내 탓이래.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뭐야? 20년 동안 효자 노릇만 하면 돼? 나는. 민지야,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 좀 해줘. 이제 그만하라고.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하잖아. 아빠를 갑자기 잃어서.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어. 흑염소즙도, 개소주도, 온갖 이상한 것들 다 참았다고.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뭐? 당신이 죽을 뻔했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 수치 400이었어.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그런데도 어머니는 또 뭔가를 가져오셨어. 정신이 있으신 거야? 없으신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잘못하셨어. 그런 말을 해야지. 당신이 아들이잖아. 그렇게는 못하겠어. 왜? 엄마가 나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가난하게 키우면서도 대학까지 보내주셨어.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 저는 허탈했습니다. 그래, 효자, 노릇하세요. 당신 죽을 때까지. 민지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이제 포기할래. 2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언제까지? 당신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날 밤 저는 경실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은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네, 어머니. 태준이 괜찮아? 네,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엔 정말 좋은 거 구했어. 어머니, 홍삼액이야. 이건 정식으로 파는 거라 안전해. 백화점에서 샀어. 어머니, 태준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야. 퇴원하고 기력 회복해야지. 내일 가져다 줄게. 어머니,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거부하니? 나쁜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홍삼액 박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도 있었어요. 태준아, 엄마가 백화점 가서 비싼 거로 골라서 보냈어. 하루에 한 포씩 꼭 먹어.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그 상자를 들고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버렸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어머니가 또 택배 보내셨어. 응. 뭐? 버렸어. 뭐? 왜? 더 이상 못 받겠어서. 민지야. 그래도 엄마가 사주신 건데. 당신이 먹고 싶으면 쓰레기장에 가서 주워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왜? 나 이혼하고 싶어. 뭐, 더 이상 못 살겠어. 시어머니도, 남편도, 친정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민지야, 세상에 완벽한 시댁이 어디 있니? 조금 참아봐. 20년을 참았어. 엄마,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래도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애도 있고.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서 또 무슨 민간요법을 찾아보고 계시겠죠. 남편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20년 동안 정성껏 해온 제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잘못된 건강, 집착과 며느리를 무시하는 태도, 아내 편을 들지 못하는 남편의 우유부단함.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